이 사람을 이제 추적하는 거였어요. 계속 이제 손을 잡고 서로 이렇게 스킨십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잡고도 같이 들어가죠.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누구와 공유를 하면 안 돼요. 저희가 지금 보여드릴 거는 제주도에서 있었던 현장인데요. 이 사람을 이제 추적하는 거였어요. 여기가 이제 거주하는 곳이었어요. 이제 배우자가 거주하는 곳, 오피스텔 같은 곳이었거든요. 일단 요거를 좀 눈으로 익혀 두셔야 해요. 제가 이게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나중에 좀 중요한 자료가 나오는데, 그 다음 날 여기 앞에 보시면 차량이 좀 희밋하게 보일 거예요. 근데 여기 차량이 탑승하는 거 보이죠 지금? 네. 여기서부터 저희가 추적을 했어요. 이제 집 앞에 갑자기 어떤 차량이 왔고, 여기서 이제 집 앞에서 차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거든요. 여기 이제 식당에 들어가는, 주차하는 장면이고요. 식사를 다 끝나고 차량을 타고 다시 나오는 거였고요. 출근하는 시간대가 되었나봐요.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 지금 내리는데, 아까 제가 여기 노래방에서 근무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 노래방 쪽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내리고 출근하는 모습. 여기 약간 노래방 같은 데 보이죠? 네. 여기 지금 이제 출근하는 장면. 네. 이제 이 시간이 이제 업무가 다 끝나고 또 새벽 시간이에요. 이제 마치고 어디로 이동하는 장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식당이에요. 밤에 어떻게 보면 술집이죠. 야간에 이제 일을 끝나고 의심 가는 남자 차량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사람이 다시 이 시간에 와서 같이 술자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내부에 들어가서 조금 체증을 했거든요. 보시게 되면 식당 내부인데 검정색 남자 여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스킨십. 지금 이렇게 화면이 저희가 일부러 지금 보안 부분 때문에 약간 블러 처리를 해서 그런데 계속 이제 손을 잡고 서로 이렇게 스킨십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저희가 조금 적나라하게 찍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어깨 올리고 이렇게. 이제 그 식사 끝나고 술자리 끝나고 지금 이렇게 짝지어가지고 이제 이동하는 곳이거든요. 이동하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아까 우리가 찍었던 남자, 여자 같이 이동하는 모습이에요. 제가 아까 여자가 거주하고 있는 그 오피스텔 제가 좀 기억을 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딱 들어가는 장면이거든요. 여기가 손잡고도 같이 들어가죠. 여기 이제 같이 올라가는 것까지. 어차피 여기는 건물에는 이제 CCTV가 있기 때문에 그 증거 보전 신청을 하게 되면 같이 들어가는 이런 영상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이제 사건을 종결했고요. 이행 청구, 순간유죄 청구 소송 진행 중이었고, 결국에는 소송이 이제 승소까지 하고 이렇게 저희가 업무를 끝냈습니다. 자, 이어서는 사연받은 거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남편 외도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와 남편은 9년 동안 연애를 하다가 아이가 갑자기 생겨버려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2년 정도는 다른 부부들과 똑같이 투닥투닥거리며 결혼 생활을 잘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오랜 기간 동안 연애를 해왔다 보니 남편을 잘 안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한 번씩 의심이 가는 상황이 생겼어도 에이 설마 그 사람이 그러겠어? 라는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10년 넘게 여자 문제로 인해 속썩이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남편이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해보고 싶다며 친하게 지내던 형과 가게를 차리게 되었고, 사업을 하고 난 후 저희 부부는 얼굴 보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었고, 남편은 같이 동업하는 형 집에서 한 번, 두 번 숙식, 그러니까 자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집에는 거의 들어오지도 않고 형 집에서 잔다고 이야기하는 게 일상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동업하는 형은 여자친구도 없고 물론 결혼도 안 하셨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어떤 생활을 했는지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확인을 시켜준 적도 없고 제가 확인을 바라지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생활을 한 지 벌써 반년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는 24개월 막 넘었는데 저 혼자서 아이를 데리고 케어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러다간 아이가 아빠를 못 알아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요즘에는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잘 되지 않습니다. 일하는 시간에는 어쩔 수 없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회생활 해볼 만큼 해본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제일 화가 나고 이해가 가지 않는 건 가게 마감을 다 하고 나서도 연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 남편이다, 너무 힘들어서 지쳐 바로 잠들겠지라는 혼자서 합리화하고 위로를 하며 버티고 버텨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일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보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들, 지인들에게 돌려가며 물어봤지만 100이면 100 모든 사람들이 다 수상하다, 바람핀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내 남자라는 생각에 부정하면서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저도 계속 이런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 많이 지치고 힘들어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니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집에서 있는데 나한테 그러냐 라는 식으로 말과 함께 싸움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결국에는 이제 추궁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계속 이어나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아이가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제가 너무 미쳐버릴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시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더한 좋은 일을 하셨네요. 팔은 안으로 굽게 됐거든요. 시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네요. 평소에 아들을 끔찍이 여기시던 시부모님들은 당연히 제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으시면 그렇죠. 네. 우리 아들이 절대 그럴 리가 없다. 너가 참고 살아라 라는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저 얘기는 안 듣죠. 네, 내 아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하지만 전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자신이 없다. 이럴 거면 저도 집을 나가버리겠다라며 강하게 나가니 시어머니께서 화가 나셨는지 그럼 지금같이 확인하러 가보자며 시아버지 차를 타고 남편 가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 차를 타고 남편 가게 도착해 주차를 하는데 가게 주차장으로 들어온 남편 차가 보였습니다. 남편이 차를 내리는데 조수석에 어떤 여자가 같이 내리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일단은 같이 일하는 사람일 수 있으니까 더 지켜보자고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시부모님이 바로 남편을 불러 남편이 당황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여자 보고 먼저 올라가라고 하고 저희에게 와서는 연락도 없이 왜 왔냐며 따지더라고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충격을 받아 멍하게 있었고 시부모님이 당황하시며 남편에게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당당하다는 듯이 역시 제 촉은 맞네요. 알바생이고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냐라며 오히려 적반하장 화를 냈습니다. 시아버님이 다시 한번 남편에게 양심의 손을 올리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라고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1년 넘게 일한 알바생이며 일을 너무 잘해 이제 없으면 가게가 안 돌아갈 정도라며 집이 이 근처라 어쩌다 시간이 맞으면 출퇴근길에 같이 픽업을 하면서 태워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뻔한 거짓말이지 않나요? 막말로 저희가 온 걸 몰랐다면 남편과 그 알바생이라는 여자가 손을 잡고 올라갈지 팔짱을 끼고 올라갈지 누가 어떻게 아나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지켜봤으면 조금 아쉽네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시부모님이 먼저 선두쳐서 불렀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남편과 아직 대화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남편에게 그 여자와 카톡 전화한 내용들과 블랙박스를 다 확인시켜달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한편으론 아니면 어떠지? 라는 생각도 남아있어서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어떻게 남편과 대화를 해야 할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그렇죠. 이제 첫 번째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맨 첫 번째는 의심 가는 상황에 대해서 대화를 시도한 것. 좀 아쉬웠던 게 왜 이렇게 늦냐, 뭐 하냐, 이런 것도 이런 원래 생각이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지인들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나니까 그런 건가 싶어서 왜 이렇게 늦냐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거. 두 번째는 지인들에게 사실을 공유한 것. 그러니까 이 부분도 왜 지인들에게 물어보면 안 되냐라고 할 건데 그 지인이 남편과 또 연관이 있고 얘기가 흘러 들어갈 수가 있어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누구와 공유를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시부모님께 사실을 공유한 것. 요게 제일 큰 거죠. 팔은 분명히 안으로 굽게 돼 있거든요. 이 힘든 얘기를 그 시부모님께 찾아가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남편한테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현장 같이 간 것 부분도 차라리 현장을 같이 가는 것보다 현장에 대한 자료를 확보를 해서 부모님께 같이 보여주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속적인 추궁을 하는 것, 차량에 관련된 뭐 블랙박스라든지 휴대폰을 보자고 하는 행위는 더 이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지막 말씀 중에 이제 뭐 어떻게 자료를 확보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누구한테나 여쭤보시지 말고 조금 힘드시겠지만 그냥 내버려두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을 두시면서 배우자가 조금 완화되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해서 시부모님한테 찾아가시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영상이 재밌거나 도움이 되셨거나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